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고장이 안 난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정농단, 낙하산 공기업 임원은 경영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고 낙하산 임명을 받은 공기업 임원들은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MB정부의 묻지마 자원 외교와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정책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4조 5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공사 직원들은 임금 반납, 복지 삭감, 조직 축소, 명예퇴직 등의 결단을 통해서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경영진이 지인을 특별 채용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직원들의 가슴에 2번, 3번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모습은 흡사 박근혜 대통령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부에 요구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벌이고 있는 이 경영농단 사태와 특별 채용직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 모든 전반의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처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노동부는 위법하게 이사회에서 의결한 성과연봉제 고소사건을 즉시 기소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도 탄핵됩니다. 직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장을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부산 남구월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터키드 산업자원 통상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사실로 산하단체 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은 책임감을 참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3년 하면 그만두지만 그 남아있는 조직은 계속 가야 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더 적극적이고 갖춘 분만이 사실로는 CEO로 와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잘못된 임명은 그 공기업에 엄청난 큰 해악을 끼칩니다. 특히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어서 MB정권 됐을 여러 가지 사실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로 노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안을 찾고 함께 노력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장으로 오신 분이 경영 고문이라는 비명하에 사기업에 있었던 분들을 모시고 와서 물론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노조와 같이 힘을 합쳐지 않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경영은 경영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사측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은 노사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산자위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또 자격이 안 되는 임원들을 특보 형식으로 경영 고문 형식으로 모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조하고 힘을 함께하며 저희 산자위에서 반드시 명쾌하게 밝혀내서 뭐가 잘잘못이 있는지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의원님 오셨는데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자원위 소속의 김병관입니다. 배우님들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노사가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고문이 됐던 특보가 됐건 물론 일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도 좀 밀어붙이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연봉제 기본적으로 어떤 노사간의 계약은 두 양측이 협의하에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식으로 하는 부분은 좀 제도되어야 하고 그리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이익
우리 아시겠지만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가 필요하고 우리 산업위에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하에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자원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노위에서 이 노사관계 문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노동조합의 그 임원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 김주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연맹의 박해철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우 상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벌어진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승현 부위원장님 오셨고요. 정혜윤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노조 임원들 중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김주영 위원장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님이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석유공사의 노사 간에 지금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제왕적 경영을 하려고 하고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런 경영을 중심에 두고 경영을 하고 있는 사장의 문제, 그리고 사장이 데리고 온 4명의 비선 라인들이 어쩌면은 아까 의원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최순실 게이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석유공사 노동조합에서 지금 사장의 채용에 관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인사의 개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을 결정한 날 채용을 했다는 것은 이건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공사는 지난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 자주율이라는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정말 부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노사가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노동조합은 많은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임금을 깎고 또 축이고 복지를 축이고 또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리면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일방적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사장과 그 밑에 비선들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영천지에 이렇게 경영하는 회사는 민간기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사장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전 직원 97%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뜻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사퇴하고 또 사장이 데리고 온 비선 라인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경영에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과 김병만 의원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정말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수라고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금 국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서도 이에 축소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MB정부 시기에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로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직원들은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는 이때에 낙하산 사장으로 온
김정래 사장은 학교 동문 또는 현대그룹 출신의 측근들을 채용해서 억대에 가까운 급여를 주고 심지어 자회사격인 OKYC의 사장마저도 김정래 사장과 오랫동안 근무했던 현대 출신의 사람으로 심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혜는 더욱 가관입니다. 4명 중 2명은 비공개로 채용되었고 내정자 채용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공사의 감사실에 의한 자체감사에서도 채용 부적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성과급을 수령함은 물론 해외 출장 시마다 비즈니스석을 타는 등 고액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채용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자가 인사와 채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장이 그리고 상임이사로 등재되면서 책임경영 그리고 투명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고문은 공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공사의 핵심 기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구조조정의 핵심 과정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십조 단위의 석유공사 자산이 일부 개인에 의해서 부실하게 처분 또는 유용될 수 있는 심각한 국가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래 사장은 이와 같은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문들이 직원들의 과외선생이다 라는 등의 말을 통해 직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 성과연봉제를 강제 확대 도입하면서 조합을 배제한 채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강행하는 등 지배개입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정작 자신은 아랍의 왕세자가 초청했다는 이유로 F1 경기를 관람하고 초호화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자기의 경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의 노동자들은 97%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의 퇴진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 낙하산 사장이 혹여나 현재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범들에 의해 추천되고 임명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근본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산구조정 등 핵심 사안에 계약직이 주요 정보를 취급하는 등 일체 행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체 의혹 및 부당한 특혜에 대해서 전면 조사하고 마땅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농단 세력 및 낙하산 사장에 의한 공격 사유와 방지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정래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동해비축기지 위탁 용역 직원들의 해고 문제 등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행위 적발 시 응당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또 동지들 그리고 앞에 계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기업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농단을 중단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회 안에서도 강창민 오셨어요? 아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예, 국회 안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